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 씨 오늘 뭐 하늘로 드디어 날아가시나요? 옷이 시원해 보이네요. 네, 곧 승천하실 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도 특집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는 A4 특집이었죠? 네, 네. 남자 건축가 분들이시죠? 네, 그렇죠. 네, 네, 이번 주부터는 B4 특집을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B는 무슨 의미인가요? 더 뷰티. 네, 지금 지끈 눈을 감으신 분이 두 분 계셨어요. 네. 잠시 후에 정말 뷰티 하신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나단의 상상 이상 토크 B4 특집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건축을 이끄시는 네 분의 여성 건축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종 건축사 사무소의 이원영 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협성건설의 강주연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수가 디자인의 손숙희 건축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 앙코르의 김수자 건축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목소리만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내 목소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앙코르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은 지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도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수자 건축사입니다. 네. 이거 박수가 너무 소극적이네요. 적극적으로 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수가 디자인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손숙희입니다. 건축한 지 한 30년 됐고요, 벌써. 그리고 지금 부산 건축가회 회장을 맡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다른 세 분들은 다 건축사시고 실제로 자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그 협성건설에서 좀 큰 프로젝트를 실제로 시공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한 이후에 만족도가 어떤지를 체크하고 좀 더 좋은 주거 환경 그리고 좀 더 좋은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술사 강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예쁘시지 않아요? 30대 때는 한때 약간 그 한 미모를 좀 담당을 네. 했었어요. 농담이고요. 30대 때는 조금 열심히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섰고요. 매종 건축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영 건축사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제일 막내입니다. 아니 그 목소리로 들으시는 분은 미스코리아 저기 하시는 줄 알겠어요. 화면으로 네. 보셔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디스를 하십니까? 사회자님? 아니요 목소리 너무 이렇게 건축계 미모를 맡고 있는 예쁘게 내셔서. 죄송합니다. 분위기도 풀 겸해서 옛날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볼까 하는데요. 학교 시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기억이 나시나요? 저부터요? 네네. 그래서 건축가를 가시게 된 어떤 이유는 각자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사실 아버지가 뭐 조금만 이제 집 뭐 이렇게 그 건물 같은 걸 지어서 이렇게 하시는 뭐 조그만 건설업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제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뭐 건축가를 갈까 뭐 다 웃겠지만 웃으시겠지만 의류학과를 갈까 뭐 수학과를 갈까 하다가 건축이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 매력적일 것 같다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설계 사무실들이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은 데만 가서 그런지 이렇게 막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이미지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학년 때까지만 건축 쪽이 공부를 하다가 3학년 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돈을 모아서 외국을 나가서 관광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모아놓은 돈을 저희 엄마가 모친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네. 줄 줄 알았는데 안 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계 사무실을 가게 됐는데 뒤늦게 그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로지 한 우물만 파겠다 해서 그 이후에는 다른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네. 이때까지 25년 계속 건축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즐거움을 찾으신 예, 예. 경우시군요. 지금도 사실은 네. 뭐 아주 힘들지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 회장님. 벌써 이제 보니까 한 30년이 학교 갈 때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 벌써 그렇게 네. 되셨습니까? 88년도 졸업했으니까 네. 그죠? 졸업한 지 한 30년 다 돼가네. 와. 제가 학교를 건축을 선택한 거는 고등학교 제가 수학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미술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었는데 옆에 친구 오빠가 건축가였어요. 네. 친구가 볼 때는 천상 내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전공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우연하게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적성에 맞는 어떤 전공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학교 다닐 때도 뭐 아마 뭐 투시도라든지 네. 그림 그리는 거,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은 즐겁게 했던 것 같고요. 재미난 거는 우리 때는 여학생 숫자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여자 화장실이 없었어요. 아, 진짜 그런가요? 건설관에 여자 화장실이 없고 옆 건물에서 네. 볼일을 봐야 했던 그 정도로 여자 숫자가 굉장히 작은 시절에 그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이제 건축주가 이제 격리 아가씨인 줄 알고 네. 뭐 설계 관련된 얘기를 하면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곤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졸업할 때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기사 자격증. 그래서 저는 아마 여자지만 어떤 그 라이센스의 힘을 얻고 대외적으로 네. 나는 제대로 된 건축가라는 얘기를 어필하면서 활동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직업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점은 네. 많지만 해서 나중에 또 재미난 얘기가 많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다니실 때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다고 하셨는데 연애 많이 인기 당연히 하셨습니까? 많았죠. 인기 당연히 많았고 우리 뭐 공대 여학생 숫자가 좀 작은 편이었는데 네. 아마 우리 선배 여학생이 1명 내지는 2명씩 있었어요. 우리 기수가 한 학번에요? 한 학년에 한 학년에 한 명 있었다고요? 여학생의 숫자가 1명 내지는 2명 정도 네.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기수가 6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올라갔네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야, 이 건축가 여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할 정도로 네.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보통 여학생들이 건축가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래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학교에서 활동을 하거나 서울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아직도 같이 다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당연히 남자친구 다 시시였어요. 6명이서. 물론 결혼을 했는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김수자 건축가님도 여학생이 작았었나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제 제가 네. 87학번인데 네. 저희 때부터 많았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이제 무슨 동아대 건축가를 나왔는데 계기가 있나요? 그때부터 이제 많았던. 이상하게 네. 우리가 120명 입학 정원이었는데 36명이 네. 여학생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네. 우리 선배들은 뭐 4명, 뭐 5명 이랬는데 우리 때부터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야 이제 동아대 건축가 망했다 진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물론 그게 뭐 그건 아니지만 제일 처음에 건축사가 5명이 됐는데 그 중에 4명이 여자였고 한 분이 남자였고 네, 그랬죠. 네, 우리 때부터 많아졌어요. 저희 때도 건축가가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는 사랑이 꽃피는 나무 드라마 보고 이병헌이 그때 건축가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건축가 학생이요. 네네. 그래서 다들 사기 당하고 들어왔었죠. 저렇게 멋있는 줄 알고. 네, 농담이었습니다. 아니요, 멋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활이 저렇게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건축가 자체는 멋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강주현 이사님. 예, 저는 그 다른 분들은 건축가를 가서 건축가가 된 케이스예요. 왜 한의물만 하신 분들인데 저는 그 여러 의무를 이제 네. 좀 가볍게 좀 파보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그런 그 대학 시절을 보내고 또 네.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되게 사회 상황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88학번이니까 네. 손 회장님이 졸업하실 때 제가 대학생이 아, 되었죠. 네. 그래서 그 뭐 가자 북으로 뭐 오라나무로 하는 그런 어떤 사회 상황이 아, 되게 네. 불안정하는 그런 시기여서 뭔가 책을 보고 뭐 건축의 꿈을 키우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또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뭐 건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실내 디자인 학과에 들어갔다가 저는 되게 학교 생활을 오래 했죠. 그래서 4년 졸업을 하고 다시 건축과에 편입을 해서 건축과를 졸업을 하고 또 다시 뭐 석사 박사는 다시 또 건축을 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12년 동안 이제 설계를 하고 네.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IMF가 터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또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저를 만든 거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시대 상황은 또 뭔가를 계속 찾고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시기여서 설계를 하다가 다시 감리회사를 가고 감리회사를 가니까 다들 건축사신데 그 사장님이 대표님이 감리단 대표님이 기술사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설계사부에 있으면 설계를 해서 건축사를 따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술사 시험을 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61회, 62회 기술사 시험에 여자 1명 됐어요. 또 좀 자랑을 우와. 했죠. 그래서 네. 이렇게 그 보통 건축지구 기술사는 여자들이 잘 이렇게 좀 드물죠. 지원을 네. 하지 않고 그렇죠. 드물어요. 그리고 그 지금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이런 기술사나 뭐 건설, 토목, 뭐 건축 이렇게 통틀어서 3,500명 정도의 그런 어떤 기술 인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40% 50% 이내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저는 아무튼 좀 그런 불안한 시대 상황이 저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그 시절이 재밌었고 그리고 건축뿐만 아니라 그 건축 이외의 다른 사회 상황들까지를 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건축이 아름답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원영 건축가님. 네. 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건축 제 친구들도 그렇고 건축학과를 오는 지원하는 계기가 보통 건축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자기는 건축과를 꼭 가야 되겠다 네. 이런 경우 그리고 재능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보통 건축과를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저의 선택보다는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제가 네. 건축과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뭐 부산대에서도 제가 부산대 건축과 갈 정도의 실력은 사실은 안 됐어요. 공부를 좀 못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대 건축학과보다 좀 낮은 그때 우리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료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쪽은 또 저희 또 외모도 좀 받쳐주고 하니까 네. 의료학과 쪽으로 했었죠. 아 이런 캐릭터였군요. 의료학과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그런데 나와가지고 부모님들은 그러시잖아요. 그 네. 시대 때 부모님들은 그런데 나오면 기술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가 뭐 하겠노 시집밖에 더 가겠나. 네. 아버지의 이제 고집 때문에 아. 사실은 저는 건축과를 선택을 했었고요. 네. 그 사실 들어왔을 때 저는 건축과 들어와서 굉장히 방황을 좀 많이 해서 처음 네. 공부 안 했었어요. 네. 좀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 4학년도 그냥
그냥 이제 뭐 이제 시험 치면은 그냥 뭐 장학금도 받고요. 그렇다고 설계를 잘한 건 아니었던 건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근데 졸업해서도 졸업할 때도 아 내가 설계 사무실에 갈까 그 생각도 조금은 했었지만 네. 스튜어디스도 해볼까 네. 그 생각도 사실은 저는 했었어요. 네. 솔직하게 이모가 이야기하면. 받쳐주니까. 이모가 받쳐주니까 다 착각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설계 사무실에 갔었었는데 보통 우리가 설계 사무실을 다니면은 건축사를 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건축사를 따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도 전혀 없었었어요. 네. 없었고 그냥 설계 사무실 가가지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부딪혀 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설계라는 게 조금 나오고 맞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뭐 디자인을 잘해서 그게 아니라 그 건축에도 이제 설계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뭐 실지 설계도 있고 도면을 그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의외로 도면을 그리는 걸 좀 잘했었던 네. 거니까 힘 빡빡 줘가지고 우리 때는 그때 지금은 캐드를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손으로 손으로 다 드로잉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 직원들하고 이제 비교도 되고 하면서 경쟁도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일이 주어지면은 책임감 있게 조금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건축이라는 게 내가 디자인을 꼭 잘한다고 해서 건축 설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냥 내가 좀 하는 것도 여러 분야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서 또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개업하고 나서도 한 10년 정도 이런 말 해도 되나? 한 10년 정도는 휴가도 가본 적 없어요. 최근에 40이 넘고 이제 휴가라는 걸 처음 그거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세요? 근데 설계 사무실을 다니면서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사를 따고 건축 직접 하는 과정에서 건축이 좀 재밌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인기 많으셨죠? 아니요, 저 생각보다 네. 인기 왜냐면 왜 그런가요? 저도 그 이유를 아니요. 모르겠어요. 제가 미인은 외로워. 그렇군요. 미인이 본래 외로워. 인기 많았었대요. 그리고 네. 이후에도 그런 어떤 사실은 일을 하는데 그 미모가 되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네. 그 얘기 다른 그 건축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 길을 계속 가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여성 건축가들은 네. 보통 일을 계속 해 나가려면 이제 자기 관리를 좀 계속 꾸준하게 하게 되고 좀 트레이드마크 같은 저렇게 우리 손 회장님처럼 저렇게 머리를 좀 독특하게 머리가 네. 좀 멋있으신 것 캐릭터를 같아요. 그리고 김수자 건축가님처럼 좀 딱 와일드하게 딱 하는 이런 네. 그 말투라든지 언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무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학교 시절부터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이원영 건축가는 그 1학년 2학기 때 이 방황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 방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꼬시는 방법, 그리고 관계를 아주 원활하게 만드는 이런 그런 사회적인 관계 맺기에 네.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네.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건? 대화를 이끄는데 설득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네. 이제 그런 게 필요하시고. 그러면 그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여성으로서 뭐 힘드신 점, 뭐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네. 이런 부분이 특히나 뭐 힘들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뭐 네. 힘든 것보다는 그 아까 선배님들은 그 남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인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시대부터는 그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뭐 시키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그런 어떤 뭐 어려움이 있다거나 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사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불이익이 시작이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가면 처음에는 이제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왜 재수없게 여자가 없느냐. 맞아요. 네. 그런 말 저 있어야죠. 다치니까 저쪽 끝에 가서 있어라. 이런 말씀을. 그거는 저도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막 울면서 사무실로 오면서 네. 내가 다시 태어나면 꼭 남자로 태어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곤 했는데 좀 그런 것도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울고 그 뒷날부터 이제 그 현장에 안 가면 이제 아이고 그래 여자들은 야 그렇다. 그래서 여자 기사들은 잘해줘봤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눈물을 막 닦으면서 그래도 제가 오늘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그리고 막걸리 드시는데 옆에 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조금 먹기도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 친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쌓아가는 거죠. 그런 차별 이런 게 조금 시대가 지날수록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인식할 수 그런 거 없을 없어요. 정도로 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걸 꼭 느끼는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여성 인력 스스로가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여자라서 나에게 기회를 안 주나 뭐 이렇게 스스로 의기소침해지는 지금은 대기업에도 그 여성 현장 소장님이 있어요.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에서의 차별들은 많이 없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유리한 점은 뭡니까? 여성 건축을 하시는 분으로서. 유리한 거는 제가 보니까 일단 기억을 잘해요. 일단 네. 이 어떤 약간의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 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건축주나 상대방에서는 여성이니까 좀 더 섬세할 거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겠지 하는 거는 기대보다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는 부분은 요즘 와서는 굉장히 오히려 이전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되는 그런 케이스죠. 우리 이원영 건축가님은 불리한 불리한 점이 없다는 듯이 아까 쳐다보시고. 네, 정말 저는 오히려 여성들이 건축을 하기엔 더 유리한 환경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 사무실 제가 우리 그때 설계 기사 생활할 때 네. 그 불이익을 직접 받아본 거면 돈 이제 월급 받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한 달 월급이 제 같은 경우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이요? 네, 30만 원이었는데 그때 우리 제가 그때 졸업해서 93년도 때 첫 월급이 30만 저 원이었어요. 35만 원이었어요. 근데 같이 그 좌우 취직한 남자 기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33만 원을 준다고 내가 왜 이 사람은 33만 원이 왜 난 30만 원이냐고 네. 이제 소장님한테 여쭙죠. 그랬더니 니는 군대 안 갔다 오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그렇게 끝나고 어느 소장님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가 결국 좀 오래 그리고 그분한테 내가 또 조금 그거 했었던 거는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능력이 차이가 없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사무실을 나왔었던 계기는 그 소장님 절대 이거 보시는 거 아니겠죠 2%.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니는 하면서 이제 저한테는 아파트를 시키고 네. 그분 좀 남녀 차별이 그런 식으로 좀 있어요. 저는 아파트 설계만 1년 동안 계속 아파트 설계만 도면만 그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콘크리트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된 이제 도면을 그리고 그게 너무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그런 불평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네.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오히려 아까 그 수아님 말씀하셨던 대로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에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오히려 여성들이 들어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신뢰인 것 같아요. 믿음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건축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못하면 우리들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성 건축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못하면 눈에 띄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고 애살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수자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지금 여쭤보려고 말하고 했어요. 싶은데 계속 나도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했어요.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끊고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못 끊겠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일 다물고 있을게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여성 건축사, 뭐 남자 건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게 지금 현실에서는 이제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차별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 전혀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고 뭐 오히려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거 구성을 할 때도 이제 30%에서 40% 이렇게 할 때 저는 사실은 너무 좀 강한 것 같다. 우리 이제 전체 건축사 이제 일단 건축사로 본다면 5% 정도 될라나 한 7%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이제 그런 그런 비율에 거예요? 네. 비해서 너무 이제 그 참여하는 거를 30%에서 40% 한다는 거는 우리가 좀 미안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제 여성 건축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주 큰 프로젝트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그냥 제 생각에 이렇게 여자한테도 이렇게 주나 오히려 제가
아 이렇게 나를 믿고 이렇게 해주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사회가 너무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막 한참 공부하고 있는 우리 여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신입, 뭐 우리 여직원들이라든지 전혀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소신껏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 그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직원들 어떤지, 남자 직원이 많은지 여자 직원이 많은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일하는 성향이 성별로 해서 정말 차이가 나는 건지, 여자가 더 세심하고 이런 게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그 사실은 뭐 세심한 여자라서 세심한 거는 사실은 별로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여직원이나 남자 직원이나 자기 어떤 성격적인 부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여직원들이라 해서 야근을 안 한다든지 일을 조금 회피한다든지 뭐 어려운 일을 안 전혀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모 학교 이제 졸업 작품 전에 갔는데 교수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 하나 받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김 소장 이제 뭐 여학생을 할까 남학생을 할까 그렇게 물어보셔서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잘하는 친구를 네.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요즘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가는 어떤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남학생이 좋습니까? 여학생이 좋습니까? 저는 100% 남학생이 좋습니다. 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무실에.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율에 그냥 민감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브리핑하러 간다든지 협의하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여자만 3명이 간 거예요. 다른 데 이제 남자분들 다 계시고 이러니까 괜히 뭔가 좀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좀 골고루 섞이면 좋겠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또 때로는 외지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약간 섞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서 하는데 그 보통 좀 지구력이라 해야 되나? 사무실에 오래 있는 거는 여직원이 좀 더 오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우리 경험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비율이 조금 높아져서 이제 남자 직원을 많이 뽑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좀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니까 네. 오히려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아예 건축을 접거나 네. 아니면 아예 일을 열심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결혼과 상관없이. 오히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까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뭐 의외로 남자 직원들이 결혼을 하면은 의외로 좀 더 업무 외에 일이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좀 산만해진다고 해야 이런 면이 없잖아. 내가 민감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가상의 질문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뭐 자기의 자녀라든지 일가 친척이라든지 누군가가 네. 저 건축가 가고 싶어요 네. 하면 말릴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도. 그거 제가 네. 실제로 학교에 실제로 경험이 있으신. 학교에 이제 이전에 제가 석사 과정을 하고 난 뒤에 학교에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건축사가 이제 학위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학교 강의를 참 많이 했는데 강의 끝 무렵에 네. 특히 여학생 대상으로 강의했다든지 이런 끝 무렵에 항상 이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딸이 제가 딸이 둘인데 우리 딸이 건축가를 택하겠다 하면 말릴 것이다. 네. 그렇지만 내가 다시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그래도 나는 건축을 택할 거다. 건축이 정말 힘들지만 그 뭐 묘한 매력이 있다는 거를 늘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딸이 건축가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끝까지 말리지 않은 것은 본인이 원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은 어려운 점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어머니가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뭐 맞아요. 간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있겠죠. 않을까요? 제가 이제 롤 모델 같은 느낌으로. 아주 어릴 때 네. 서울에 출장을 갈 때는 거의 손잡고 가고 네. 이제 뭐 그런 시간이 좀 많았죠. 저도 아들이 건축가를 가고 싶다고 해서 네. 건축가를 가려고 했는데 네.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건축은 너무
좀 제 생각에 매력적인 학문이고 굉장히 배우면 재밌을 거고 특히나 남자가 하면 뭐 저희는 여성 건축가긴 하지만 남자가 하면 그만큼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학문이자 직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디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남자친구 저 건물은 16세기 중엽에 지어진 건물이고 저 건축가는 네. 누구의 아들이며 어떤 그 철학을 가져서 그 시대를 풍미했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도로는 처음에는 뭘로 지어졌는데 지금 페이빙이 어떻게 돼 이런 설명을 하면 손잡고 걸어가면 멋있겠네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네. 건축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탓인지 뭐 건축에 대한 되게 나 건축가 절대 안 해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고3이 되더니 그래 나의 길은 건축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진짜 건축을 하면 어쩌지? 너무 가까이에서 저 친구를 또 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도시계획공학과를 갔어요. 근데 사실 도시계획공학도 건축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네. 학문이니까 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학교에 가서 건축에 대한 뭐 이런 과목을 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는 도시계획공학과인데 사실 건축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건 여자건 뭐 이런 뭐 젠더로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 빼고 건축이라는 학문의 매력은 그냥 삶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은 너무 되게 정책을 바꾸거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환경을 바꾸는 일은 건축가가 되면 할 수 있어요. 도시 환경을 바꾸는 네. 일. 그게 너무 다 이 책임감도 많이 있지만 되게 매력적인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저는 딸이든 아들이건 뭐 주위 사람이건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도 가능하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시 해도 저는 아마 건축 또는 건축 관련한 어떤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말이 이제 나온 김에 각자 생각하시는 건축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약 같아서 이게 항상 힘들어요. 네. 막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돌아서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축이라는 게 이게 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일상이고 그냥 즐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즐기면서 요즘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건축이라는 게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요즘 건축이 재밌다는 걸 비로소 느끼거든요. 아까 우리 이원영 건축사 이야기했듯이 이제 45 정도 되니까 너무 나는 이 건축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뭐 친구들 대기업 다니고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왔을 때 제 친구가 이제 삼성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오로지 회사밖에 몰랐는데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힘든 부분들. 근데 이제 일단은 건축사 사무소는 내가 100살 될 때까지 100살이어도 정년이 없어요. 100살이어도 그냥 정신이 말짱하고 건강하면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그만 모형을 만들어도 이게 너무 신기한데 이 설계를 해서 엄청 큰 그 건물이 만들어진다는 게 네. 잘 지나가다 보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 중반부터 건축이 너무 좋다. 근데 물론 어제도 내가 이거를 괜히 했지 이렇게 또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축이 좋고 그냥 그 돈을 벌겠다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네. 내 살아가는 어떤 놀이터로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늦게 설계사무소 한 네. 20년 다니다가 개업한 케이스라서 늦게 해서 돈이 많냐면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모 대학에 졸업하기 전에 계약직으로 갈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2년 계약으로 갔는데 1년을 딱 하고 사표를 냈어요. 아 그만두셨습니까? 네. 네. 제가 그 전에 학교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학교 강의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설계 직접 하시는 분이 강의를 강의 많이 나가시고 하니까 잘 알겠지만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이제 책 보고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늘 그림을 그린 사람이니까 시범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이게 파워풀하게 줄 하나 끄면 학생들 다 쓰러지는 그런 시절에 그 학생들하고 교감하면서 같이 떡볶이도 먹고 이러면서 강의를 참 즐겁게 했었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가 된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1년이
너무 반복적이고 저한테는 물론 강의도 할 때마다 또 업그레이드 되고 하겠지만 너무 반복적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설계는 할 때마다 새로워요. 주택이라도 똑같은 주택이 없고요. 건축주에 따라 다르고 항상 현장이 다르고 새 프로젝트 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 만나요. 그러면 또 그 기대감에 야, 이 프로젝트 내가 전에 해봤든 안 해봤든 야, 이거 이번에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항상 할 때마다 그 의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 건축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도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면 즐겁게 또 만나기도 하지만 건축할 때 내가 설계사무소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때 그 즐거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학교를 포기하고 다시 설계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때 학교에 있지 왜 나왔냐는 질문 있지만 전혀 학교에 대한 미련이 없고 저는 이제 좀 늦게 개업한 편이긴 한데 뭐 김주자 건축가는 좀 규모 있는 프로젝트 많이 하고요. 아뜰리에라고 하지만 저도 약간 중규모, 약간 중간에 큰 회사, 작은 회사의 중간 정도 되는 아뜰리에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한 70%가 작품, 공모해서 네. 당선돼서 일하는 것들이 우리 회사 전체의 한 70%. 네. 근데 지금 비율이 약간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무실 유지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좀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프로젝트, 그다음에 현상 공모 작품,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좀 중소규모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그런지 그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즐거워요. 할 때마다 밤을 새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도 밤새라면 절대로 못 새지만 네. 이제 작품 뭐 디자인 하다가 좀 잘 안 풀리거나 이거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밤을 새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아까 마약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강준 이사님도 네. 저 아까 계속 매력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뭐 건축하니까 이렇게 네. 두 분 이 연예인 같으신 또 이제 아유. 건축 관련 분들하고도 만나 뵙고 그리고 건축을 하면 되게 재미있는 세상 속에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건축 그러니까 건설 사업에 관련된 모든 그 섹션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원으로도 있어보고 그리고 제가 회사도 차려보고 물론 한 5년 만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설계사무실 12년 다니고 감리회사를 다니다가 시행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그 건축주의 입장이 되는 시행사를 갔는데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월급 받고 그냥 이제 대회비를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월급을 쓰지 못하고 그냥 너무 바쁘기도 하고 쓸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 돈이 남아 있고 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설계를 12년 동안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을 잠시 들 정도로. 근데 물론 설계를 하지 않았다면, 설계사무실에 있지 않았다면 아마 그 시행사에서의 그런 일들을 업무를 잘 진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그 시행사를 이제 그 3년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네. 너무 돈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일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학교에 그 반대로 이렇게 손 회장님하고 조금 반대의 얘기인데 학교로 가면 좀 순수한 영혼들과 함께 하면 조금 더 이 죄가 좀 작아지고 그렇겠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네. 매년 3월이 되면 1학년을 보게 되니까 20살이 되어요. 네. 그래서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건축에 임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네. 학교로 가서 그 일명 보따리라고 하죠. 시간 강사를 한 5년, 6년 정도를 4개, 5개 학교를 보통 다른 교수님들이 그러셨어요. 전임 강사보다 더 많이 수업을 하는 외래 강사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게 한 11년 정도 지금 되어 오고 있고 물론 지금은 제가 그동안에 하던 여러 가지를 접고 지금 건설회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성 건축사들에게 일을 용역을 저희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또 남자
건축사들 분들 들으면 섭섭해하실 수도 우리는 다 있으니까 섭섭한데.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선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임할 때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축적인 이런 업무 분야가 또 많은 그 학생들이나 지금 건축하는 분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 제가 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방송이 주말 전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번 주말에 가보면 좋을 것 같은 부산의 매력적인 공간을 한 군데 정도씩 소개시켜 주신다면 건축가가 추천하는 아니 저부터 할게요. 어? 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우리 손숙희 건축가님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미산 전망대 제가 적극 추천하는데 네. 이 해질녘에 가셔야 돼요. 맞아요. 네, 석양이 정말 예쁜.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서 그쵸.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 예전에 한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프로포즈 할 일 있으면 거기서 맞아요. 프로포즈하면 네, 정말 맞아요. 멋있어요. 네. 저는 그냥 동네 뒷산에 올라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수영구, 남구 이쪽이니까 그 황령산에 올라가면 네. 우리가 사는 동네를 볼 수가 있어요. 큰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오래된 길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가 사는 집은 그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아는 거 그런 게 제일 재미있는 건축으로의 접근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내가 사는 곳을 한번 내려다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청사포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사포는 지금 사실은 이제 도시 재생해가지고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사실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 도시 재생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갔었을 때 그 시작 단계에서는 참 좋았었는데 지금 가면 사실 저희들 전문가들이 보면 지금 조금은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사포도 그런 과정이긴 한데 또 지금 또 우리가 좀 보기 싫은 모습으로 또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늦기 전에 한번 청사포에 지금이라도 한번 가서 그 모습을 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이원영 건축가님은 잘 안 쉬신다 했잖아요. 네. 그래도 쉴 시간이 생기면 주로 어디를 가시나요? 청사포 가세요? 아니요. 집안에 있어요. 집안이요? 집에만 있어요. 건축의 내부 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원영 건축가님 보시고 싶으면 어디로 가세요? 이러려고 했더니 거기요. 집으로 가세요 이럴 순 없겠네요.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네. 돼요. 사무실이 되게 예쁘거든요. 네, 매종입니다. 매종. 네. 매종 건축사무소. 네. 그 건축을 이렇게 해서 저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꼭 그런 걸 떠나서 한다면 이제 다른 어떤 장소들은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상 사상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사상 쪽에서 태어났고 네. 사실 부산에서 사상이나 북구 쪽은 조금 약간 네. 조금 개발이 덜 된 그렇죠. 그런 쪽인데 이렇게 이제 삼복도로 신라대학교 보험병원에서 신라대학교로 쭉 가는 길에서 보면 저는 아까 사실 제가 너무 힘들 때 그쪽에서 차를 세워서 네. 그 사상역하고 저 멀리 이제 아이고, 김해공항이 네. 보이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었어요. 또 기운도 없고. 네. 근데 거기 전망이 사실 참 좋아요. 좋죠. 네, 네, 맞습니다. 아직 그 높은 건물들도 없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커피숍이 이제 하나씩 둘씩 맞습니다. 생기는데 엄청 잘 돼요. 근데 네. 그 전망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이렇게 개발을 난개발이 아닌 어떤 컨셉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질 만큼 저희 거기를 한번 추천합니다. 저도 거기 되게 좋아합니다. 네. 교수님 학교 근처였네요. 네, 그렇죠. 커피 마시러 많이 갑니다. 저도.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항상 거기에 차 대시고 맞아요. 쉬시면서 그 경치 바라보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탁 튀어가지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경치가. 맞아요. 네. 거기 어떻게 좀 잘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도 동일한 생각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건축가의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아미산 정관대를 말해가지고 네. 제가 말할 기회를 놓쳐서 그런가요? 그거 하시려고 하셨나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정말 아쉬운 게 지금 아미산 전망대 제가 설계하기 전에 갔을 때 네. 설계하기 전에도 좋았어요. 네. 경치가 너무 좋은 곳이라 설계를 안 해도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설계를 하고 난 뒤도 음. 이제 그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가보면 주변에 건물들이 또 그
그것보다 많이 높은 생겼네요. 건물들이 아.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시간을 많이 내서 네. 많이 보는 게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가협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행사가 끝나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탐방이나 뭐 이렇게 부산을 보든지 아니면 또 멀리도 보기도 하는데 그럴 기회가 좀 많아서 본의 아니게 행사차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도 많이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가까운데 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가까운데 황령산 위에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렇죠. 황령산이 있다는 건 알지만 직접 가시가 않잖아요. 그걸 네. 이번 주말에는 맞아.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게 다 지역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네. 있어서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 가면 가까운 데로 되겠어요. 가시면 네. 되고.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야 여기가 참 좋다라는 마음과 함께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라는 맞아요. 마음이 생긴다는 게 참 네, 네, 아쉬워요. 네, 네. 안타까워요. 네. 예. 저도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맛집을 딱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맛집이 언젠가는 너무 유명해져서 언제는 나는 못 올 거야 이런 걱정이 들듯이 맞아요. 네. 네 그런 걱정이 안 드는 네. 좀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맞죠. 좋겠는데. 아유 아쉽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시간이 후루룩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안녕 이렇게 인사합니다. 같이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현영 대표님은 좀 더 예쁘게 안녕하지 말고 안녕하면 끝나니까 또 봐요 그래. 또 봐요. 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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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해 주시죠. 하나 조나단의 상상 이상. 다음 주에 또 만나요.